중국 연수 중 연수생들이 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에 지방행정연수원은 하루 종일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치적을 홍보하는 현수막들이 난립해 있습니다. 정당에 허용된 홍보 방식을 악용한 낯뜨거운 치적 알리기입니다. 저급육을 고급 소고기로 만들어 먹는 방법, 그 숙성의 비밀을 농촌진흥청이 찾아냈습니다. 방법 안내합니다. 누군가의 뒤를 캘 수 있다는 스파이 앱. 판매자는 물론 구매자도 법원이 무겁게 처벌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지방행정연수원에 연수를 받던 공무원들이 어제 중국에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에는 사고대책본부가 꾸려지고 하루 종일 사고 수습에 분주했습니다. 김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대책본부가 마련된 지방행정연수원은 하루 종일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1층에 마련된 피해가족 대기실에는 밤사이 사망자의 가족이 다녀가기도 했지만 모두 현지 방문을 위해 떠나면서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수원 측은 다른 교육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지만 침통한 분위기 속에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저희 외부로 나가는 항상 그런 계획을 다 자제하고 나머지는 원내에서 하는 걸 정상적으로 진행.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사고 사실과 내용을 설명하고 지방행정연수원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연수에 참가한 전라북도 공무원은 모두 8명이고 이 가운데 전북도청 소속 김모 사무관이 사고버스에 탑승해 있었습니다. 다행히 발가락 골절상에 그쳤지만 현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에 가족들은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심해가지고 그 차에 탔다 온 분들이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2월 달부터 벌써 이쪽을 같이 생활했잖아요.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사고 버스에 탑승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연수를 떠났던 동료들은 침통함 속에 귀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숙소에서 나와서 지금 대련 쪽으로 있어요. 대련에. 이제 일정 취소하고 귀국하기 위해서. 한편 전라북도는 지방행정연수원의 원활한 사고 수습을 돕기 위해 직원 2명을 연수원에 파견하는 한편 차량과 일부 물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 현안 사업을 해결했다라는 이 홍보 현수막 요즘 눈에 많이 띄는데요. 다른 현수막은 불법이지만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만은 법으로 허용했다고 합니다. 정당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잘 알리라는 취지일 텐데 현실은 의원들의 치적 알리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효자동의 한 사거리입니다. 이 지역구 지역위원회 이름으로 3D 융복합센터의 전주 유치를 성공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공사가 한창인 삼천에는 징검다리 민원을 해결했다는 현수막이, 다른 곳에는 마을 공원의 보수 예산을 확보했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모두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현안 사업들을 해결했다는 홍보 일색입니다. 보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좀 지저분하고 좀 이렇게 규격 있는 데서 좀 이렇게 분리시켜서 했으면 좋겠어요. 거리에 나붙는 현수막은 지정 게시판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불법입니다. 하지만 정당에서 붙이는 현수막만은 예외입니다. 선거 기간이 아닐 때에는 정당법 제37조 2항에 따라 정책 홍보를 할 수 있고 이 홍보 방법으로 현수막 사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책 홍보하는 거리가 먼 개별 국회의원들의 치적 알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예산을 따왔습니다 하고 주민한테 알려주는 거고 홍보를 하는 거죠. 특히 정당 현수막의 경우 매수 제한이나 선거 기간을 제외하면 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도 없어 의원들이 지역구에 마음껏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익산 지역을 포함한 백제 역사유적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오는 4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세계유산위원회가 오는 8일까지 세계문화유산 등재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4일에는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을 포함한 백제 역사유적지구의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우리나라에서는 12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전북 연구개발특구 지정 여부가 이르면 다음 주에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미 지정된 다른 지역의 연구개발특구에서 특구 지정이 남발되고 있다는 불만이 많아 지정을 유보하려는 분위기가 강해지자 연구개발특구 일부 면적을 조정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북 연구개발특구는 전주와 정읍, 완주 등 3개 시군에 걸쳐 18제곱킬로미터 규모이며 전라북도는 특구 지정에 부정적인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지정 여부의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우 고기를 반값에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제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밀은 바로 숙성에 있다는 사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농촌진흥청이 체계적인 숙성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고창의 한 농협축산물 판매장. 100g에 6,000원을 호가하는 구이용 소고기 옆에 3,000원도 되지 않는 값싼 소고기가 나란히 진열돼 있습니다. 등심 같은 고지방 부위가 아닌 다리나 목살 같은 저지방 부위라 가격이 저렴하지만 보름 이상 숙성해서 맛과 부드러움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숙성 기술을 잘 팔리지 않는, 구워 먹지 않는 설도 부위에 적용을 시키게 되면 가격은 낮지만 맛은 등심 못지않게 4인 기준 10만 원이 넘는 보통 음식점과 달리 6만 원 정도면 맛볼 수 있다 보니 멀리 경기도에서 손님이 찾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맛있게 고기 먹을 수 있어서 다행히 고맙다 생각하죠.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숙성 예측 프로그램은 한우의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얼마나 숙성을 해야 부드러워지는지 정확히 알려줘 축산물 유통의 새로운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숙성은 우리에겐 아직 생소한 개념이지만 식육의 역사가 긴 미주와 유럽에서는 매우 보편적인 섭취 방식입니다. 영상 4도 이하에서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냉장 보존만 하면 질긴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풍미를 높여주는 각종 아미노산이 증가합니다. When it's fresh, it's still tight. So the longer you age, the more mature the beef becomes and the more relaxed. 농촌진흥청은 숙성을 통해 가격 차이도 해소하고 마블링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병폐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도로 건설 등 SOC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남북 이축 도로 등 77개의 사업을 발굴해 내년도 SOC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SOC 예산 반영을 대폭 축소해 전년도 국가 예산인 1조 9천억 원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새만금 남북 이축 도로는 1조 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이지만 기획재정부가 시급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 반영을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주 항공대가 도도동으로 이전해도 소음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주시는 항공대가 이전하는 도도동과 반경 3km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 헬기 운항 시 예측되는 소음 수치는 주거와 축사시설 허용 기준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오는 10일 조촌동 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갖고 결과를 자세히 공개할 예정입니다. 고추와 과수에 대한 병해충 발생에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은 고추의 역병과 탄저병의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갈색날개 매미충과 꽃매미 같은 과수 돌발 해충의 발생 밀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주의보를 내리고 농가의 예방과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또 벼와 원예작물, 과수의 주요 병해충에 대해서도 예보를 내리고 적극적인 예찰을 강조했습니다. 누군가의 뒤를 몰래 쫓거나 통화를 엿듣고 싶은 심리 한 번쯤은 가져볼 법한데요. 실제 스마트폰 앱만 깔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최근 법원이 스파이 앱 구매자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강동혁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에 깔면 상대방의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통화 내용과 파일까지 모조리 볼 수 있게 하는 스파이 앱. 이 스파이 앱을 통해 누군가의 뒤를 쫓거나 훔쳐보는데 별다른 죄의식을 갖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남편이 좀 혼란스러워가지고
고민하면서 좀 인터넷을 보고 있었는데 아마 약간 그런 정보를 좀 알려준다는 그런 사이트가 뜨더라고요. 하지만 무심결에 스파이 앱을 타인에게 깔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위치와 통신 내용 등에 대한 수집 행위가 엄연히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위치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처벌 수위도 높은 편입니다. 최근 재판에서 상대방 몰래 스파이 앱을 깔았다 적발된 구매자들은 전과가 없었음에도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안일하게 보는 세태를 우려하며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이 엄격하게 처벌 수위를 높여가는 추세고 향후에도 처벌 수위는 더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스마트폰 기기를 통해 우리 생활에 깊게 파고드는 스파이의 범죄, 안일한 행동으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범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는 지난 2달간 소녀상 건립을 위해 시민 6,059명이 성금 1억 1,683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